네. 저는 오늘 거기까지 대화의 진행을 맡은 김세민입니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벌새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벌새 은희 역을 맡은 박지후입니다. 안녕하세요. 벌새 연출 김보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진행을 하게 됐는데 오늘 저희가 부산 영화제에서도 상영을 했었을 때 영화 전체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오늘은 유 아이콘, 네, 2019년에 유망주의 박지우 양을 좀 축하하는 자리니까 지우 양의 얘기를 좀 더 많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지우 양과 많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해봤는데 이 영화를 만나게 됐을 때부터 거꾸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이 영화에 어떻게 함께 하게 됐는지, 어떻게 알게 됐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저는 일단 엄마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엄마가 이런 신호를 보여주시면서 이런 영화가 있는데 한번 프로필 넣어볼까 이러셔서 저는 한참 연기를 해보고 싶었고 뭐든 좋으니까 어디에도 조금이라도 나오고 싶어서 아 좋다고 이렇게 하고 1차까지 보고 했는데 그게 쭉 6차까지 이어져서 6차까지 보셨어요?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6차까지 보셨나요? 네 많이 봤어요. 제 기억에는 3차 정식 오디션이 3차였고 그 다음에는 그러지 않았나? 정식 오디션이? 근데 이럴 때는 지우가 보통 육차라고 네, 하니까 육차인 맞을 것 거예요. 같은데. 그러면 6차까지 보셨을 때는 고민이 많으셨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지우 형과 함께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영화를 보면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지우랑은 이 오디션뿐만 아니라 좀 일상생활에서 많이 만났어요. 그 오디션이 끝나고도. 근데 어쨌든 지우랑 같이 하기로 결정했던 건 저의 기억에서는 딱 세 번째 오디션이 끝나고였는데 세 번째까지 봤던 이유는 사실은 첫 번째 오디션 때 이미 결정을 할 수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 오디션 때 이미 굉장히 잘 해줬었거든요, 그 리딩을. 근데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게 되게 초반 오디션이어서 벌써 이렇게 나타날 리가 없어 하면서 약간의 네 그런 게 있었고 세 번째 때 그러니까 두 번째 때 봤을 때는 되게 캐주얼하게 만났던 것 같고 세 번째 때는 지우가 되게 첫 번째 때 보여주지 않은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어요. 가령 어떤 건가요? 어, 되게 헬스케져서 나타났어요.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약간 좀 은희라는 인물이 약간 예민하고 막 이런 인물이니까 그날 밥을 또 안 먹은 느낌처럼 나타나서 되게 연기를 하는데 이거를 너무 하고 싶어하는 게 느껴졌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고민을 했던 이유는 지우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제 안에서 은희라는 사람이 누굴까? 그것들을 되게 고민하는 거였고 어떻게 보면 좀 맞자 이 친구가 맞아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더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감독님을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같이 그냥 그 카메라 앵글 안을 같이 느끼는 감독님이셨거든요. 아마 계속해서 뭔가 확신
확신이 들지 않고 불안한 와중에서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근데 너무 기쁜 순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모니터하면서. 근데 아마 지호 양한테 그런 얘기를 못 해줬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 아니면 너무 기뻤던 장면이라든지 찍으면서 지우랑 현장에서도 너무 좋았던 순간들이 당연히 많았고요. 근데 그 전에 이 아이를, 그러니까 지우를 되게 좋아하게 된 순간은 이제 저랑 지우랑 같이 하기로 결정을 하고 한강에 같이 놀러 갔어요. 저희 집 근처에 한강 공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 근처에 고깃집 가서 고기도 먹고 한강을 밤에 산책을 했어요. 그냥. 근데 사실 중학생 여자 아이와 산책을 한강 산책을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둘이서만 하세요? 네, 저희 둘이 했는데 손잡고 걸었던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지우가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하고 어쩔 때는 아예 얘기가 없던 순간들도 있었는데 그날 그날 좀 행복했던 것 같아요. 되게 행복했고 좀 웃긴 말이긴 하지만 지우 어머니한테 좀 감사하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되게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날이 너무 아름다웠고 되게 그냥 되게 좋았어요. 좋았고 근데 현장에 가서는 아까도 여기 오기 전에 많은 얘기들도 했었는데 마냥 행복하고 서로를 사랑하지만은 않았던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되게 좋아했던 만큼 어떨 때 밉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지우도 저한테 그랬을 거고 당연히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뿌리에는 제가 한강에서 지우를 느꼈을 때 그 느낌? 이 아이의 영혼이 되게 맑고 아름답구나? 그걸 느꼈을 때 느꼈던 벅참 같은 게 그냥 뿌리에는 있었어요. 아무리 그런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근데 이제 씬으로 넘어가면 그 지우가 정말 예쁘고 아름답다고 느꼈던 거 그냥 외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그 연기하는 지우 모습에 되게 고마웠던 거는 춤을 추는 씬이 있었거든요. 그 되게 롱테이크로 지우가 털어내듯이 춤을 추잖아요. 이거 지우가 울고 있으니까 그 장면이 제가 지우를 되게 많이 이렇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디렉션을 되게 구체적으로 줬거든요. 근데 그게 지우한테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지우한테 그때 막 너 안에 되게 어둡고 이런 것들도 다 표현했으면 좋겠다고. 너가 예쁘고 귀엽고 착한 아이여서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너 안에 외로운 거, 어두운 거 다 꺼내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지우가 그 춤을 췄는데 정말 이 아이가 사연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해줬어요. 그런 장면에서.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봤을 때 현장에서도 소름이 되게 끼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을 어떤 저기 스태프분들은 연출부 친구들은 제 시나리오 되게 잘 이해했는데 이 감정이 맞을까? 약간 가우뚱도 했던 씬이 그 씬이었어요. 그 씬에서는 오히려 지환이를 차고 온 거니까 되게 기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감정이 맞다고 느꼈고 지우가 그렇게 해냈는데 그런 연기를 보면서 지우라는 아이가 이 배우로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어떤 레이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리고 지우는 어쨌든 대사를 할 때도 좋지만 가만히 그냥 있는 표정에서 좀 아련한 게 있었어요. 항상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게 있었고 저는 사실은 현장에서는 다른 아역 친구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지우를 막 너무 예뻐하거나 티를 내거나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해서는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지우가 늘 그런 상황에서도 연기를 잘 해주고 되게 알아서도 많이 잘했거든요. 제가 특히나 현장에서 좀 되게 마크회차로 갈수록 힘들 때 지우가 막 나중에는 자기가 정말 알아서 다 하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냥 너무나 은희가 되어서 그랬을 때
단순히 연기를 잘했다 이런 거보다는 내가 그렇게 고민을 하긴 했지만 이 아이의 운명이었구나. 이것을 같이 하는 게 내 거창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이 아이는 그리고 저한테는 약간 좀 거리두기를 되게 하고 싶지만 단순하게 배우로 봐지지 않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냥 어떤 면에서 지우는 되게 또 현장에서 너무 잘했어요. 너무 성숙하고 또 너무 또 사람들을 챙기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예쁜데 한편으로는 또 되게 어딘가 모르게 그게 또 막 가슴이 아련한 그런 게 있었어요. 지우가 너무 뭐랄까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은희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자기 안의 것을 다 이렇게 하고 남들에게 더 그렇게 챙겨주고 이런 모습도 차라리 지우가 좀 어리광을 부리거나 그러면은 제가 마음이 놓였을 텐데 그런 모습을 볼 때 말로 좀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되게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복잡한데 네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냥 좀 저한테는 특별한 사람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영화를 찍을 때 설명이 딱히 되진 않잖아요. 왜 연기가 은희한테 이렇게 마음을 주는지 서로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어쨌든 그게 뭔가 이렇게 서사적으로 드러나진 않더라도 마음속에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일까 계속 생각을 했는데 그냥 지우를 바라보면은 그게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미팅을 몇 번 하고 사무실에서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영화에 다 담긴 것 같고 감독님도 그걸 보신 것 같고 다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영화를 제가 듣기로는 대구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대구의 소녀인데 이거를 촬영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사는 곳을 따로 구해가지고 아예 서울에서 쭉 지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영화를 이 벌새라는 게 지우한테 어떤 의미였는지 사실은 좀 궁금했어요. 그 당시에 1년 전이었는데 제 첫 장편 영화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저한테는 진짜 첫사랑 같은 영화였어요. 제가 모든 씬에 다 나오고 항상 저의 평범한 일상들을 통해 그게 영화가 되고 이런 게 다 신기했어요. 그래서 학교고 뭐고 그냥 벌새에 다 올인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그냥 진짜 행복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이것 때문에 지금 대구에서 올라왔대요. 네. 그럼 학교는 갔다가 온 거예요? 결석하고 그래서 여기 학교를 대신하고 서울을 택했습니다. 저 궁금한 것들이 제가 궁금한 거 물어봐도 될까요? 그냥 클로즈업이 되게 많잖아요. 영화에서 지우 얼굴에 클로즈업이 되게 많은데 그냥 보면서 저 때는 도대체 무슨 마음이었을까 궁금한 얼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몇 가지 생각나는 거 물어보고 싶어요. 그 남자친구랑 다시 만나서 침대에서 둘이 막 장난치다가 남자친구를 딱 이렇게 보는 클로즈업이 마지막에 이렇게 있는데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원망과 미안함 아니면 혹은 두려움 뭔가 아무튼 굉장히 복합적인 게 아주 순간에 이렇게 다 나오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되게 궁금해. 아니면 혹은 감독님이 어떤 디렉션을 주셨는지. 저는 일단 그 장면을 찍을 때 그 지환이 오빠를 관찰했어요. 그냥
그렇게 제 또래 남자분의 얼굴을 가까이서 본 게 처음이라 그냥 아 눈이 쌍꺼풀이 이렇게 인에서 아웃으로 이렇게 돼 있구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고 그러고 은희와 같은 생각을 했다면은 얘는 또 나를 떠날까 이런 생각도 했고 이런 행복이 잠깐의 행복이 언제까지 유지될까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오빠를 관찰한 게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역시 여러 가지가 다 담겨 있으니까 진짜 정확하게 지금 얘기한 것들이 다 보였어요 한순간에.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처음에 병원에 가서 이렇게 귀에 뭔가를 꺼낼 때 이렇게 베개를 살짝 만지는 이런 제스처가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요. 일단 아무리 마취를 했어도 이렇게 째거나 그런 사각사각 소리 들리면은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지금의 은희는 불안할 건데 그리고 되게 무서울 건데 그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냥 잡힌 게 그 베개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하면서 그거 땡기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연기 천재가 그냥 다른 뭐 이런 것도 없었던 거예요 감독님의. 그냥 뭘 잡고 있으면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잡았던 게 베개였고 그냥 아프다 이런 생각하면서 했어요. 제가 처음에 감독님을 만났을 때 얘기했던 게 약간 농담처럼 제가 중학생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은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이고 연기를 해보고 싶은 마음에 근데 딱 사무실에서 처음 지우를 만났을 때 그냥 그런 생각이 쏙 들어갔어요. 그만큼 뭐 여러 가지의 은희의 모습을 생각은 했는데 그냥 감독님한테 얘기를 듣고 이 친구가 은희의 역할을 할 친구입니다 이렇게 만났을 때 그냥 그 수많은 은희들 중에 정말 은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영화를 봤을 때 그의 클로즈업이나 은희의 얼굴을 봤을 때 사실 이제는 누구도 벌새의 은희를 연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나온 영화고 그리고 근데 이만큼 또 다른 은희가 있을까 싶을 만큼 너무 고마웠어요. 이 영화가 사실 은희의 눈과 얼굴을 통해서 저희가 이 영화를 보게 되잖아요. 고맙다는 얘기를 했어요.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시간을 보여줘서. 그리고 감독님이 제가 마지막에 편지를 보낸 걸 이렇게 읽는 게 있는데 감독님이 저한테 편지를 써보면 어떻겠냐. 제가 먼저 얘기를 했나요? 감독님이 먼저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원래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써볼까 하고 썼었는데 사실 감독님한테 전달은 안 했어요. 끝내 그때 썼던 게 그 시간을 나눠줘서 고맙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 시간은 그리고 지우의 똑같은 때 찍은 거잖아요. 정확히 중2 때 찍은 거거든요. 지금은 중3이고 돌아갈 수 없는 그 시간들을 공유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영화를 다 찍고 나서 그리고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궁금했어요. 일단 되게 여러 번 영화를 봤었는데 처음 봤을 때는 저렇게 큰 스크린에 제 얼굴이 나오는 것 자체가 신기했고 그리고 저때 내가 왜 어떻게 무슨 생각을 했길래 저런 표정을 지었지 하고 그런 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봤을 때는 그냥
어떤 장면을 볼 때는 눈물이 나기도 했고 진짜로 그냥 가슴 벅찼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진행이 매끄럽지. 오늘 하다가 진행이 매끄럽지 않으면 지우가 춤을 추기로 했거든요. 쳐야 할 것 같아. 계속 주기적으로 춰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영화 말고도 다음에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 욕심이 날 것 같은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영화를 많이 못 해봤지만 이때까지 한 거는 되게 외롭고 좀 사연 많은 그런 거였는데 한 번쯤은 좀 톡톡 튀게 발랄한 그런 거를 해보고 싶어요. 좀 진짜 활발하고 그런 아이. 실제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런 모습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감독님 똑같이 현장에서 보거나 이렇게 만나면 너무 의젓해서 막 이렇게 되게 엄청 밝은 모습이라거나 그런 거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라도 꼭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은희로 지우가 빙의가 되는 느낌이어서 지우가 엑소 얘기를 가끔 했어요 저한테. 그러면은 너무 뭔가 사실 속으로 안 좋아하는데 다른 아이들처럼 좋아하는 척을 해보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돌을 다들 좋아하니까 나도 너무 진지하지만 마음속에 엑소를 좋아하는 척 해보자 약간 그렇게 느껴지고 진짜예요. 있어요. 진짜 좋아요. 나 진짜 좋아요. 제가 궁금한 걸 좀 적어왔거든요. 잠깐만요. 그 영화 안에서 보면은 친구, 가족, 연인 되게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이렇게 어그러짐을 당하거나 혹은 느끼거나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 찍으면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관계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가족한테도 있었고 친구한테도 있었는데 일단 친구한테는 마음이 아팠다기보다는 제일 진짜 진심 어리게 제가 연기했던 부분은 지숙이랑 싸우고 나서 한문학원에서 다시 만났잖아요. 그리고 제가 나 곧 있으면 병원 입원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지숙이가 왜 말 안 했냐면서 서로 막 울고 이렇게 화해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눈물이 날 줄 몰랐거든요. 근데 네가 연락 안 했잖아 하니까 근데 눈물이 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지숙이가 실제 제 단짝 친구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었는데 그냥 그 장면이 저도 모르게 몰입이 되었고 진짜 은희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일단 친구는 그렇고 가족에서 좀 마음 아팠던 거는 김대훈이 저 때렸어요 하는데 다 다른 것들 다 싸우지 좀 마 뭐 이러고 하는데 제가 그때 수희 언니를 딱 보는데 수희 언니가 저한테 무언의 그런 눈빛을 보내잖아요. 그게 실제 현장에서도 그랬었고 다시 영화 화면을 보니까 그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짠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 두 개가 제일 그러면 반대로 모르겠는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거의 다 제대로 알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했는데
그래도 제일 좀 어려웠던 거는 그냥 좀 애매하게 연기를 했던 게 그 춤추는 장면에서 막 이렇게 한 감정으로 단정 짓지 않고 그냥 되게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고 했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은희의 감정에 가까워지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스스로 하면서 좀 혼란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게 잘 마음과 가까운 것 같아서 혼란스러운데. 네, 그냥 진짜 오징어 춤이라고 지문에는 되어 있었는데 저는 오징어 춤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감독님한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징어 춤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몸부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감독님이 오케이 이러셔서 아 이건가 이러고 그냥 아직까지도 비슷해. 궁금한 게 머리를 부딪히셨잖아요. 이게 문 앞에 베란다 문 앞에 있다가 쾅쾅 찌으셨잖아요. 어떤 심정으로 찌으셨어요? 아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슛은 그 카메라는 뭐 카메라 롤 이렇게 외치시잖아요. 그래서 그래 했고 뭐를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어서 어떡하지 이랬는데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운이 좋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몇 테이크 정도 갔었나요? 그때가 그건 사실 테이크를 많이 안 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테이크는 되게 은희가 온건하게 춤을 췄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막 은희한테 제가 막 할리우드 액션을 취해서라도 더 막 구석으로 밀어서 더 하라고 막 하고 그 다음에 3, 4, 5 테이크 그러니까 5테이크 만에 했던 것 같아요. 그치? 감독님께서 한 테이크가 끝났는데 80%까지 된 것 같다고 하시면서 이제 100%까지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그러니까 100%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구나 했더니 120%까지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0%까지 하고 그게 오케이가 난 것 같아요. 정말 몰아붙이 진심이네요. 그런 씬이 또 있나요? 몰아붙일 수밖에 없던 씬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막 중학생 2학년이 지우한테 막 이렇게 몰아붙여야 되는 게 어려운데 어쨌든 할리우드 액션을 또 취했어야 되는 순간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은희가 현대정원이라는 그 학원 앞에 공원에서 지숙이가 배반을 했잖아요. 너 잘못했다고 말해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 초반 테이크는 되게 온건하게 이렇게 잘못했다고 말하라는 게 되고 제가 지금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또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거는 한 10테이크 정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카메라 그 무빙도 있어서 연기 때문만이 아니라 근데 그때도 좀 더 몰았어야 됐고 그리고 그 오빠한테 처음으로 대드는 장면 있잖아요. 뭐, 너가 대원하고 갈 것 같아? 뭐 이랬던 장면도 되게 어려웠어요. 그때 은희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게 정말 막 소리를 지르는 씬도 좀 힘들었을 텐데요. 저도 막 옆에서 더 이렇게 해야 됐으니까. 근데 그런 감정적으로 농도가 있는 씬들이 되게 많아서 아마 되게 항상 힘들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좀 그런 것들 할 때는 지우가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네. 그런 걸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 장면이 있잖아요. 몇 번 있으면 하다 보면 조금은 더 익숙해지는 게 있나요? 물론 감정이 다르긴 한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막 화를 잘 내는 경우가 없는데 그런 장면이 있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러본 사람이 잘 지르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할 때마다 늘 어려운데 그런 장면이 한 3-4번 정도 있잖아요. 3번? 할 때마다 조금은 나아지는 게 있나요? 그
원장 선생님한테 제가 대드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한테 대든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은희가 날카롭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선생님한테 소리를 질러야 할지 아니면은 진짜 좀 차갑게 말해야 할지 이걸 몰라서 여러 번 해봤던 것 같은데 그냥 감독님께서 여러 번 디렉션을 주시고 항상 제 느낌대로 한번 해보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즉흥적으로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갑자기 궁금해요. 저는 이 영화가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제 어릴 때가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게 다 되게 현실적인 디테일들이 쌓여가지고 그런 걸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데 대사나 미술 그런 게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준비하실 때도 미술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러니까 헌팅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시고 그런 걸 봤는데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 과정들이 집도 그리고 대사 같은 것들도 너무나 이렇게 사실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나의 가정만 아니까 우리 집 구성만 알잖아요. 저는 근데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저는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거나 다른 사람들의 가정 이런 걸 좀 경험하는 편인데 보통은 좀 아주 막 폭력적이거나 그런 게 많아서 마음은 공감이 되는데 어떤 작은 것들이 크게 막 계속해서 와닿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영화는 그런 것들의 연속이잖아요. 작은 것들에 그래서 그냥 너무 우리 집이랑 똑같은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대사 같은 것들도 다 감독님이 다 직접 쓰신 거죠, 혼자서. 네. 이 대사는 어떻게 나왔는지 너무 궁금해요. 언니 그건 저번 학기잖아. 다들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저는 어떻게 그 대사가 만들어졌는지 너무 일단 그 제가 다 썼는데 하나의 대사만 누군가한테 들었어요. 이 손가락을 보라고 한 대사 있잖아요. 영 선생님 대사. 그거는 제가 아는 언니가 실제로 되게 우울증처럼 힘들었을 때 어떤 분이 조언을 해주셨대요. 그렇게. 그래서 그 대사는 제가 들은 거를 썼고요. 그거 외에는 제가 다 썼는데 대사를 지난 학기잖아요. 그거는 저도 어느 삶의 순간에서 그랬던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변심을 한 적이 있었고 또 변심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당해본 적도 있었고 해서 그냥 뭐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게 정말 지난 학기일처럼 딱 변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살면서 특히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썼어요. 근데 그게 의외로 되게 좋아해 주셔서 좋더라고요. 네. 다들 좋아하셨어요. 충격받았어요. 그렇죠. 네. 저 혹시 영화를 보고서 궁금한 것이 있었거나 지우 양에게 궁금한 게 있었으면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보통 굉장히 막 네. 영화의 배경이 90년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핸드폰이 안 나오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간만에 진짜 약간 향수 같은 거에 좀 적고 그랬는데 이제 주연 배우인 박지우 양은 지금 핸드폰이 너무 당연한 세계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핸드폰이 없는 시대를 연기하면서 이런 건 좀 신기하다거나 약간 이해가 안 된다거나 뭐 어떤 괴리감 같은 걸 느꼈는지 좀 약간 그런 게 궁금합니다. 초반에
지환이가 저한테 486 486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그 유나 노래 제목에 비밀번호 486인가 그게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 아닌가 그 글자 수 이거 그래서 굳이 이렇게 숫자로 보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삐삐뿐만 아니라 그 제가 막 녹음을 하면서 몇 번 누르고 뭐 몇 번 누르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촬영할 때도 이 말을 하고 뭐 1번을 누르고 뭐를 누르고 그러고 이거를 놓아야 된다 이렇게 외우는 것도 좀 약간 힘들긴 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또 있으신가요? 되게 그 처음 저희 GV 할 때는 네. 질문이 엄청 많으셨거든요. 궁금하신 게 없으신가요? 네. 영화 보면서 배우님한테 너무 반했고요. 보면서 정말 울었는데 이게 감정적으로 되게 많은 뭔가 깊이라던가 표현을 해야 되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배우님이 연기하시고 나서 가장 성취감을 느꼈던 장면이 있는지 혹시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꽤 있었는데 그 원장 선생님한테 대드는 장면이랑 그 다음에 오징어 춤추는 장면이랑 그 다음에 그 아빠랑 오빠한테 대드는 장면 있잖아요. 그렇게 세 개가 힘들기도 힘들었고 오케이 사인 받을 때 정말 기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힘들었던 이유가 일단은 좀 그 오빠랑 아빠한테 대드는 장면은 소리를 질러야 돼서 목이 아프기도 했고 그리고 이렇게 막 물건을 이렇게 할 때 손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오징어 춤이랑 그 원장 선생님한테 대드는 장면은 감정을 이해하기가 너무 복잡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 네, 그 박지우 배우에 대한 김세벽 배우님의 첫 인상이나 그런 거는 들었는데 혹시 박지우 배우님은 김세벽 배우님 뵀을 때 그 연기할 때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사무실로 들어오셨는데 되게 걸음걸이부터가 이렇게 사뿐사뿐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아우라라고 해야 되나 이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말은 안 해봤지만 일단 멋있으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는데 저는 일단 새벽 배우님의 눈빛이 정말 좋았어요. 그게 은희를 바라볼 때 실제 저 박지우도 그 새벽 배우님의 눈빛이랑 대사 하나하나에 힘을 얻었고 그 다음에 말을 이렇게 조곤조곤 하시는 게 그냥 되게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좀 영지에서 그러니까 저랑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우 양이랑 있을 때는 조금 그게 안 깨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약간 쉴 때도 조금 신경을 썼어요. 네. 멋있는 척을 약간 그런 게 네. 중심을 빨리 그러고 싶었어요 괜히. 네,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이야기를 최초에 구상하실 때 맨 처음에 출발한 아이디어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 은희라는 아이의 이야기와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있었던 그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라는 거가 같이 나중에 맞물리게 되는데 어떤 거를 먼저 생각하시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아주 첫 시작은 제가 꿈을 꿨어요. 근데 대학원을 다닐 때 그때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처음으로 미국에 가본 거였고 처음으로 외국 생활
잘했던 상태에서 간 것도 아니라서 좀 힘들었거든요. 처음에 다닐 때. 근데 그때 정말 많이 자주 반복해서 꿨던 꿈이 중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꿈에서 마치 남자들이 군대에 다시 가는 꿈을 꾸듯이 제가 꿈속에서 자주색 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고 한 3년을 다시 학교를 다녀야 되는 게 그 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근데 꿈을 깨면 정말 막 공포 영화를 본 것처럼 무슨 엄청난 악몽처럼 막 식은땀이 흐르고 막 깼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중학교를 안 가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되게 안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꿈들을 정말 자주 꾼 거예요. 그 시기에. 그러면서 이제 꿈 일기를 많이 썼었기 때문에 뭔가 이 꿈이 나에게 얘기하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중학교 때 일어난 일들을 좀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에세이 같은 것도 나름 쓰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지를 정리를 하다가 10년, 11년 그때 리코더 시험이라는 단편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초등학생 은희의 영화를 다룬 단편이에요. 이 벌새 전 영화 같은. 근데 그때 느꼈던 게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느꼈고 사실은 초등학교 때보다 더 어떤 나에게 어두운 것들을 경험하게 해준 그 시기를 영화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더 자세하게 씬들을 써나가기 시작했고 근데 그때 중학교 때 실제로 성수대교가 무너졌고 그 사건이 저한테는 좀 개인적으로 되게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영화에 넣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은희의 마음하고 연결이 되지? 나는 왜 그 어린 나이에 그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사고가 그렇게 마음이 아팠지? 실제로 저희 언니가 무학여고에 다녔었는데 그 졸업 앨범에 그 사고로 죽은 여학생들의 사진이 영정띠를 두른 채로 있어요. 졸업 앨범에는 무학여고에. 그때 그 사진들을 보고 되게 이상한 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언니들인데 되게 그립고 아픈 느낌?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앨범을 봤을 때 굉장히 선명한 기억들? 그래서 왜 아팠을까 막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시대에 제가 느꼈던 감정들, 붕괴되고 단절된다고 느꼈던 관계 속의 그런 감정들이 뭐 현재도 가끔씩 일어나는 그런 관계의 단절이나 이런 아픔이 다리의 물리적인 붕괴라는 사건과 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지라고 결정을 하고 시나리오를 썼다기보다는 써가면서 탐험하듯이 이 영화를 내가 하고자 했던 이 이유들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촬영하진 않았고 촬영 전에 시나리오에서 없어지긴 했는데 그 은희랑 같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만나는 그런 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했을 때 그 씬만 감독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몇 개 씬이 이렇게 없어지는데 혹시 이 중에 좀 아쉬운 게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냥 욕심이지 않을까 해서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 씬은 참 찍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차가 막혀서 다리 그런 그러니까 은희가 그 수술을 혼자 작은 병원에서 받잖아요. 수술이라기보다는 째고 조직 검사하는 그리고 마취 상태에서 덜 깨가지고 약간 몽롱하게 버스를 탔는데 영 선생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 버스에서 우연히. 그래서 혼자 수술하고 온 아이를 유일하게 바라봐주고 앉으라고 자리를 누구한테 비켜달라고 해서까지 앉으라고 해서 둘이 이렇게 버스를 타고 오고 은희는 졸리니까 막 몽롱해 있으니까 영 선생님이 어깨에 기대해가지고 기대서 자고 그런 씬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우연한 거 아닌가 해서 저도 뺐는데 말씀을 드리니 그립네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영화도 잘 봤고 박지우 배우님 연기도 굉장히 인상 깊게 잘 봤는데요. 방금 아까 다른 관객분께서 여쭤보셨는데 박지우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제 다른 관객분께서는 이제 성취감, 그러니까 되게 성취감을 느꼈던 장면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연기 다, 그러니까 영화를 이제 보시고 연기 면에 있어서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웠거나 이 장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찍어보고 싶은 그런 장면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게 있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유리하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제가 음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했어요. 그게 조금만 더 음정을 신경 썼으면 더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유리랑 있을 때 제가 환하게 웃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그게 오케이가 안 나더라도 좀 환하게 웃고 유리랑 진짜 편한 시간을 가지는 그런 장면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노래 음정은 저도 참 아쉬워요. 저. 저는 만족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영화 되게 잘 봤고요. 저 감독님께 되게 작은 건데 궁금한 게 두 배우님 다 실제로도 왼손잡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설정하시고 캐스팅하신 건지 캐스팅하고 보니까 그랬던 건지 약속도 왼손으로 하더라고요. 궁금했어요. 그게 저는 처음에 알고 나서 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글씨 쓰는 거랑 밥을 먹는 거를 빼면은 저도 사실 왼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은 육두품이고 저는 낮은 계급의 왼손잡이인데 사회화된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왼손잡이라는 거를 잘 모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기구를 쓰거나 그림 그리거나 할 때 빼고는. 근데 지우가 왼손잡이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연출부 친구들은 제가 왼손잡이인 거 다 아니까 저한테 지우 왼손잡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때 느꼈던 게 이것이 정말 운명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막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오그라들잖아요. 근데 이거 운명인가? 막 이러면서 티는 안 냈는데, 근데 현장에서 그 한문 판소하는 거는 현장에서만 처음으로 해본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세욱 씨가 그걸 하실 줄 아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을 굳이 따로 막 현장 전에 할 건 아니었었으니까. 근데 그때 왼손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방 안에 왼손잡이 여자가 3명이나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게 신기하다. 그리고 사실 영지 선생님은 왠지 왼손잡이가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뭐죠? 되게 저희 모르겠어요. 그냥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왼손잡이라는 것의 상징이 너무 단순화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전형성을 뚫고 말씀을 드린다 해도 왠지 어울리는데, 그래서 저는 되게 영화 할 때 우연의 마법 같은 게 많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 영재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고 껴안잖아요, 지우가 입원하기 전에. 근데 창문 뒤로 바람이 이렇게 쓱 불거든요. 그것도 되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 테이크 딱 2번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순간에. 근데 꼭 중요한 순간에 바람이 이렇게 딱 불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숙이가 너 네 생각만 한다? 그때도 바람이 싹 불어요. 저희가 부른 것도 아닌데. 그래서 또 옥상에서 지숙이랑 뭐 맞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지숙이가 이렇게 딱 허공을 보면 바람이 또 쓱 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연이 되게 많이 일어났는데 그 왼손잡이도 저는 되게 기분 좋은 우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한 분 정도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있으실까요? 그 사소한 거 하나는 그 은희가 그 수술 받고 나서 아버지가
수위도 흉이 있는 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영화에 나오거나 하진 않아서 뭐 편집된 건지 어떻게 궁금하고, 사실 여기서 나오는 캐릭터들이 다들 많은 분들이 되게 평가하는 것처럼 그냥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겪었던 이야기 아니면 형제자매나 친구들 이야기라고 많이 생각할 정도로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냥 전형적인 특징들을 따다가 굉장히 잘 직조한 캐릭터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연기 선생님 같은 경우에 되게 엄청나게 튀잖아요. 좀 거의 완벽한 선생님에 가까운 이미지고 그런 이미지인데,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뭐 그러니까 좀 그런 실제 모티브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정하면서 뭐 빼거나 넣거나 한 그런 지점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되게 시나리오 작업 과정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질문해 주셔서, 사실은 제가 지금 편집본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수위 부분이에요. 왜냐면 사실은 수위 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많이 삭제가 됐어요. 러닝타임이 너무 길어서. 그래서 지금도 막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장면들이에요. 왜냐면 제가 워낙 수위 배우님, 실제 배우님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그 배우님도 되게 애정을 가졌던 씬들이 있는데 부산에 막 막판에 마감을 막 내면서 너무 러닝타임이 길기 때문에 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들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희라는 그 캐릭터가 화상이 있어요. 되게 팔에 큰 화상. 근데 이제 그게 그런 것 때문에 유치원에서도 왕따를 좀 당하고 학교 때도 좀 못 어울렸던 그런 서사가 좀 있었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와서 은희한테 수희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좀 길게 말하고 은희 너까지였는데 그 앞에가 잘리고 수희의 화상 흉터 씬이 잘려서 좀 그렇게 됐었고, 지금도 좀 아쉬워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개봉 전에는 넣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영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많이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 영화가 어떻게 보면 되게 전형적일 수 있는 이야기, 캐릭터들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전형성을 뚫고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인물들은 정말 어딘가 있을 것 같은 다른 인물들은 그런데 영지 선생님만 좀 하늘에서 떨어져 온 그런 느낌의 인물이잖아요.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화는 새벽 배우님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새벽 배우님이 되게 담백하신 것 같아요. 연기 스타일이. 그러니까 다른 모르겠어요. 이런 손가락을 봐 이런 대사 자칫하면 정말 오그라들 수 있는데 그걸 굉장히 현실적으로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새벽 배우님 그 캐릭터를, 영지 캐릭터를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어떤 사랑의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나 선생님 그리고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게 되게 이상적으로 좀 현실에 없을 것 같은 느낌처럼 저에게 지금도 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친구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친구를 만났을 때 만나러 가는 길에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연결 같은 거는 저는 되게 오그라들지만 어떤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가 사랑을 보는 형태가, 그러니까 정말 사랑의 질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영 선생님이랑 은희가 나눴던 사랑이라는 건 세상에서 이렇게 숨어져 있는 그런 자잘한 것과 되게 다르다고 느꼈어요. 물론 이게 자잘하다고 해서 나쁘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완전한 느낌의 그 온전한 공감을 받았을 때 사랑은 제 경험에서는 약간 좀 다른 세상 것이 아닌 다른 느낌을 줬던 것 같고, 그것이 좀 많이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캐릭터에. 네. 오늘 이런 행사도 그렇고 류 신의 아이콘이 되신 것도 그렇고, 영화에서 사실 은희가 처음 겪는 감정들 혹은 상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열이 되잖아요. 감정들. 그런 게 아마 이 벌새를 통해서
지우 양한테 배우로서도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겪는 것들 그런 것들이 계속 될 텐데 그 영지 선생님의 편지에서 나쁜 일들이 닥쳐도 좋은 일들도 함께 한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힘을 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지우 양을 계속 보면은 그게 떠올랐거든요. 반딧불이가 떠올랐어요. 반딧불이는 그냥 계속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조용한데 깨끗하고 그런 지우 양을 계속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얼굴 특히. 그리고 지우 양 자체를. 아마 내년에는 벌스가 개봉하고 그러면 더 많은 일들이 생길 것 같아서 계속해서 영화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좀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모더레이터도 접속했는데 응원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지금을 응원하는 의미로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오늘 벌새를 보러 와주신 관객들께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오늘 개봉한 영화들도 꽤 많던데 벌써 발걸음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벌써 보시고 느낀 거 제가 오늘 밤에도 리뷰를 찾아볼 테니까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사실 지우가 주인공인데 배우분들 많이 나오는 무대 인사나 이때는 지우가 말을 많이 못하잖아요. 근데 오늘 좀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되게 좋고 지우한테는 사실 감사하다는 말로는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되게 나이가 어린 친구가 지우가 현장에서 제가 힘든 순간에 그거를 다 스스로 막 헤쳐나가가지고 한 일들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고맙고 정말 고맙고 고맙다는 말이 되게 짧고 되게 한정적인 것 같은데 되게 고생을 많이 했고 이 작업이 지우한테 되게 좋은 어떤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같이 영화도 봐주시고 GV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